안녕하세요. 스윽입니다. 요즘 저는 헌터헌터를 분석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바로 뇌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최근 연재를 볼수록 그 생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411화와 412화 역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화였습니다. 처음 헌터헌터를 봤을 때에 뇌는 불을 만들고 전기를 만들고 강해지는 비교적 개인의 기술에 가까운 능력이 많았습니다.信じられねえ。こんな念能力者見たことねえ。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뇌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의 뇌는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의 규칙과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까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これでお前が鬼だぜ。どこかに飛ばされたってことか。始めちゃうよ。鬼ごっこ。お前は俺に触れない限りここから外に出られない。タイムリミットは8時間。スタートだ。 왕위 계승전에서는 수호령수가 자동으로 왕자를 지키고 왕자의 성향에 맞는 능력까지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직접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능력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토가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전보다 훨씬 많은 말풍선으로 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차라리 소설로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헌터헌터는 단순한 전투 만화라기보다 하나의 거대한 구조를 읽는 만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재분을 보다 보면 이것도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더 복잡한 구조가 아닐까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킨 제국의 삼신기입니다. 아직 다른 두 개의 역할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중란만큼은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 봐도 너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중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가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호중란은 너무 이상합니다. 왕자의 피 한 방울만으로 수호령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왕이 바뀌어도 수백 년 동안 같은 의식을 반복합니다. 정말 이것은 단순한 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카킨의 초대 국왕 때부터 국가의 번영과 후손들의 강력한 결속을 위해 암흑대륙에서 가져온 재료로 만들었다는 성물. 최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항아리는 개미편 이후 카킨편을 대표하는 토가시가 오랫동안 숨겨놓은 또 하나의 핵심 설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낸 능력은 사용자가 죽으면 함께 사라집니다. 물론 사후의 낸처럼 예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아리는 뭔가 다릅니다. 왕은 죽습니다. 세대도 바뀝니다. 그런데 항아리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왕자의 피 한 방울만으로 수호령수를 생성하고 왕자의 성향을 읽고 자동으로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백 년 동안 반복합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일반 낸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가설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항아리가 하나의 거대한 서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시스템을 실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단순히 낸수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하는 하나의 시스템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항아리는 모든 왕자의 성향에 맞는 수호령수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시스템이라면 엄청난 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항아리는 왕자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수호령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수호령수를 만들어내는 그 낸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계속 축적되는 것은 아닐까? 토가시는 계속 축적을 보여줍니다. 헌터헌터를 보면 토가시는 계속 같은 구조를 보여준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메르엠은 강한 존재를 먹을수록 강해집니다.
모레나는 키스를 통해 새로운 낸 능력자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클로로는 수많은 능력을 책에 저장하는 능력이죠. 그리고 지금은 삼신기를 훔치면 자신의 능력이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토가시는 계속 축적이라는 개념을 내내 사용합니다. 만약 메르엠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더 강해졌을까요? 상상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항아리도 계속 무언가를 축적하는 존재는 아닐까요? 저는 피를 바치는 행위는 단순히 시스템을 시작하는 조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피는 단순히 시스템을 실행하는 열쇠일 뿐이고 진짜 축적되는 것은 블랙 웨일호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낸과 희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 전 수많은 왕자, 수많은 낸 능력자, 그리고 블랙 웨일호 안에서 계속 발생하는 죽음. 혹시 이 모든 죽음이 항아리의 양분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왕위 계승 전의 진짜 목적. 지금까지 우리는 왕자를 한 명만 남기기 위한 의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왕자를 한 명 남기는 것은 결과일 뿐. 진짜 목적은 수많은 희생을 통해 항아리를 완성시키는 것. 마치 원자로에 연료를 계속 넣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카킨 왕가가 말해온 국가의 번영과 풍요, 왕가의 결속,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었을 뿐인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412화가 무서운 이유는 와불의 정체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왕위 계승전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희생이 중요했던 것은 아닐까. 현재 공개된 삼신기는 호중난, 의자선불, 그리고 길조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왕위 계승전에 관련된 역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보물 역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문득 토가시의 전작인 유유백서가 떠올랐습니다. 유유백서에도 삼신기처럼 세 가지 요물이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인 암흑경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신 그 대가로 사용자의 목숨을 가져가는 물건이었습니다. 토가시는 예전부터 이렇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대가를 요구하는 물건들을 작품에 등장시켜 왔습니다. 暗黒教よ月の光を受け目覚めたまえその表に我が望みを映し出す力を示したまえこの女の幸せな人生、それがお前の望みか。そうだおいお前間違ってねえかそのためにはお前の命をもらうことになる。本当にいいのか。彼女が助かるならよし、では望み通り願いを叶えてやる。さよなら母さん 그렇다면 카킨의 삼신기 역시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자신만의 역할과 목적을 가진 살아있는 성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억지 망상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너무 항아리 닮지 않았나요? 혹시 국왕을 조종하는 건 아니겠죠? 이건 진짜 그냥 제 상상일 뿐입니다. 그만큼 411화와 412화는 단순히 새로운 정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왕위 계승전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충격적인 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가입 버튼도 살짝 눌러주세요.